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커플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엄청난 관심 분야라던가 제가 심리 쪽을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 자신이 자존감이 높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고,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자존감이 그렇게 낮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제가 남편이랑 있을 때 가끔 되게 자주 이럴 때가 있어요. 들으면 되게 웃긴데 남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남편한테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말은 즉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어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은 창민이는 남편은 제 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되게 웃겨 해요. 그래서 너는 너가 예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막 너 되게 신기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근데 물론 저도 자꾸 뭐가 뜨네. 물론 저도 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엄청 바꾸고 싶었던 것도 많았었고, 네, 그치만 어차피 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시로 나는 그래도 자존감이 낮지 않구나. 꼭 그게 외모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서 그랬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예전에 블로그에 가정 환경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블로그나 공개적인 데에서 아주 많이 쓰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게 저의 자랑이라기보다는 굳이 내가 어려운 뭔가 가정 그런 불화나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를 내세워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주 얘기하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가정 불화에서 지내시던 분들이.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정 불화가 있는 것이 이 자식들, 이제 저나 이런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왜 아이들이 그 말을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로 나를 낮게 평가하지? 라는 거에 대해 글을 썼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정이 불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저 가족은 불화하기 때문에 막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별거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 가정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도 분명히 성격이 이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로. 저도 결혼할 때 진짜 사람들이 나는 집이 화목한 가정에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가정 불화 그런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그런 걸 보고 반드시 그 자식들이 따라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가정에 자랐다 그래서 아빠가 맨날 알코올 중독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맨날 술을 마신다거나, 전 술을 마시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다 던지고 부신다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에서 지낸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말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많이 힘이 됐는데 자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만 자기 남자친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자신의 가족 때문에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그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웃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나는 나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은 괜찮고 그리고 나 자신도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 자존감이 없진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자존감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가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런 부분이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나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다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 좋아하지 않아, 내 자신을.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그게 이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텐데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막 옷을 막 입고 가기도 하고 진짜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냐.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높다는 뜻은 내가 단점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장점이 많아서인가?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점이나 내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나는 이거 부족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내 단점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저는 진짜 단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콤플렉스들이 많거든요. 손에 땀이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악수할 때도 불편하고 들 때도 만질 때도 다 불편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뭐 스튜어디스도 못하고 서비스업, 웨이터 이런 거 다 못해요. 손에 땀이 막 많이 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예전에 심지어 이게 다한증인데 다한증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다한증 온라인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다한증 때문에 여자친구도 못 사귄다, 남자친구도 못 사귄다, 내 인생 막 너무 불쌍해, 뭐 이런 글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전 다한증 되게 심한데 전 여태까지 연애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솔직히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손 잡을 때, 남자친구랑 손 잡을 때도 손이 막 축축해요. 막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맨날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또 땀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는 이 땀 나는 거 말고 좋은 점이 많거든요.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남자들이 아니라 이제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요. 솔직히 짜증나죠. 불편해요. 진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발 수술 좀 누가 이거 해결책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는 부족한 점이 진짜 많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난 이래서 너무 부족해,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질문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랑 나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김태희나 한가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전지현도 너무 예뻐요. 근데 나를 그 사람이랑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좀 바꿔도 좋겠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20 몇 년 동안 제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더 못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나한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정말 바꿀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인생 자체도 저는 지금 막 부자도 아니고 저는 뭐 대단하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만약에 성공한 사람의 삶이랑 너랑 바꿔줄게, 엄청 막 100억대 자산가의 삶이랑 너랑 바꿔줄게, 그럼 너 바꿀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바꿀 수도 없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냥 나는 내 삶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이뤄내는 거고, 내 추억이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누군가 나보다 엄청 뛰어난 성공을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작은 성공이라도 내가 직접 해보고 행복을 느끼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저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되게 열등감이 느껴질 때가 계속 있어요, 살면서. 하지만 그게 너무 깊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다시 잘하면 돼. 한번 다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이번에는 많이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못 됐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근데 자존감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의 궁금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심리적으로 별로 공부해 본 게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할 때마다 자존감은 뭘까? 자존감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안녕.